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이고 오후 7시 38분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봉의 상단선 여기 찍었어요. 예. 주봉은 사실 뭐 이거 강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아래를 막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예. 근데 위를 막는 건 주봉은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약해요. 이건 강하고 요게 상단선이죠. 예, 강해요. 그러면 오늘 월봉의 상단선에 도달했고 오늘 주봉의 하단선에도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봉 하단선을 공략을 했고 저가를 못 깼어요. 예? 심지어 일봉 저가도 못 깼어. 그쵸? 그러니까 저가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올라가면서 벗어났어요. 올라가면서 하단선을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주봉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월봉의 상단선에 도달한 거죠. 이게 347점 아마 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일봉이 고가를 넘어요? 그러면 아직 고점이 안 나온 거예요, 월봉은. 근데 일봉이 고가를 낮춰요. 예? 그러면 고가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고가를 넘으면 보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고가를 못 넘으면 보유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이제 보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자, 주봉도 상단선 위로 올라왔고 월봉도 상단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고가를 낮추면 내릴 수 있어요. 예? 고가를 낮추면 내릴 수 있다고. 자, 내일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강한 게. 물론 여기도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주봉 하단선을 벗어나면 매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봉의 하단선의 위치랑 주봉의 하단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단선을 벗어나면 보유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매수 가치는 없다라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이제 매도하기에 조금 더 불리할 거고, 만약에 고가를 낮춘다 그럼 매도하기에 딱 좋죠. 왜냐? 월봉은 상단선을 찍었고 일봉이 고가를 낮췄으니까 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자, 내일 고가를 높여요. 그러면 일봉의 상단선에서 매도를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민이에요. 왜냐면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내일 고가를 낮춰. 그러면 매도할 만하죠. 고가만 안 넘으면 되니까. 문제는 갭이 너무 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갭 하락이 너무 커서 매도를 따라갈 수 없어. 그건 뭐 저도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어중간하게 갭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봉은 4거래일 중에 1거래일이 지났어요. 근데 37% 나왔습니다. 자, 100을 4로 나누면 25고 1거래일당 25%씩 쓰는 거니까 지금 37%?
37%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 35%. 35%이기 때문에 10%가 오바예요. 네, 하루 25%씩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나절 조금 안 되는 시간만큼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이 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달 들어서 3거래일이 지났는데, 예, 17%예요, 거래량이. 그럼 여기는 2% 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봉은 10% 오버, 월봉은 2%, 월봉은 2% 오버, 이렇게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수요일이 한글날이라 휴일이에요. 그쵸? 예. 자, 내일부터, 내일, 다음이 만기일이죠? 여기가 내일이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 2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2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예. 만약에 내일 고가를 낮추면, 여기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예. 어제의 고가, 그러니까 금요일 고가겠죠. 예, 금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일 고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금요일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고,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하락 쪽으로. 예? 내일 하락하면 종가가 아래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쪽으로 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세요. 자, 341.73 요 아래가 매수고, 네, 347.5 위는 매도입니다. 네, 요걸 잊지 마세요. 네? 어떤 구조에서든 347.5를 넘어가면 이번 달에는 매도고, 341.3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예요. 그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고가 못 넘으면 매도, 내일 고가를 넘으면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348.78 위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가능해요. 근데 갭상승이 나오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분석을 바꿔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발생한 일은 다 설명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감안하셔라 얘기했고요. 어차피 월봉은 뭐 데드가 낮기 때문에 322.66이 타깃이고요. 일봉 아직도 아무 일 없어요. 네, 아직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바꾸려면 354를 넘어야 돼요. 354.53을 넘어야, 여길 넘어야 이제 여기 362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54.71, 네, 354.71을 넘어야 362.41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넘었어요.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도 넘지 않았다. 그리고 3일봉은 여전히 데드죠. 네. 3일봉은 여전히 데드입니다. 이번 봉도 데드 났어요. 그냥 데드야. 신기한 건 주봉도 데드 났어. 그쵸? 주봉도 데드 났잖아요. 오늘도. 와, 데드가 났는데 이걸 들어? 아, 진짜 성질머리가 어지간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데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동안 데드 나는 동안 이걸 데드를 안 내. 예. 그래서 조금 열받긴 해요. 이건 차라리 데드를 내고 올리지. 예? 데드 내고 올리면 되는데 데드를 안 내고 올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다섯 번이나 데드 냈는데. 네, 나머지는 이슈 없습니다. 자,
코퍼스. 네. 코퍼스. 자, 오늘 월봉 매수가 찍었습니다. 네, 월봉 매수가 찍었어요. 네, 이거 2210원 찍었습니다. 주봉은 사실 할 얘기 없어요. 이거는 약해서, 예, 지금 월봉을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주봉은 사실 뭐 딱히 이걸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봉은 2165원 정도? 지금 차트가 바뀌었으니까, 한 요 정도. 예, 2170원. 예? 2170원, 그 다음에 월봉은 2210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이 비싸게는 2210원이고, 싸게 보면 217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위로는 사시면 안 되죠. 네. 2275원 위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상단선이 있으니까. 네.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고가를 못 넘으면 사면 안 된다. 그죠? 네. 아직 저가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월봉도 아직 저가 안 깨졌고, 네. 주봉도 저가 안 깨졌습니다. 매수 구조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 심지어 이주봉도 2170원 정도 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 뭐 매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주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도 다음 주에도 시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 정도 가격대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가 깨지면 이제 2170원까지 보시는 거고, 그죠? 오늘 저가가 또 깨져. 그럼 2170원까지 내려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저가를 지켜 그러면, 예, 월봉의 하단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가를 지키잖아요? 그럼 사셔도 돼요. 응? 그러니까 내일 약간 갭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간다. 마치 오늘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처럼, 예, 밑으로 쑥 누르다가 저가 지키고 싹 끌어올리는 것처럼, 예, 코퍼스도 일봉 저가를 이렇게 지키면서 싹 끌어올리면 좀 베스트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일방적으로 뭐 하락하는 상황이고, 예, 코퍼스에게 겁나게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매수 기회는 왔다예요. 2210원이니까 1차적인 매수 기회는 온 건데, 이게 지금 지난달 저가랑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수 기회는 왔지만 바닥을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돼요.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라리 이게 찍고 쫙 양봉으로 끌어올렸으면 이게 바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른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시초가를 보고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목으로 보면, 자, 일봉 대드났나? 또 여긴 대드났네요. 네, 일봉은 대드났어요. 아이구야. 네, 여긴 좀 눈치를 봐야 돼요. 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일봉은 아직 멀쩡하고, 네, 주봉이랑 이주봉이랑 월봉은 소식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데드가 났으니까,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다시 골드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괜찮은데, 갭상승이 안 나오면 아이구야, 지금 요 라인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2100 초반대까지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라면 갭상승이 나오는 게 베스트예요. 개파하게 나오면 골치 아파. 예. 갭상승이 나오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갭상승이 나올지 개파하게 나올지는 눈치 봐야죠. 오늘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리려는 의도, 아니 올리려는 의도가 엄청 강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개인이 1452억밖에 안 팔았어요. 아까는 1300억이었거든요. 그나마 이게 늘어난 건데, 예, 1462억입니다. 매도가. 그러니까 1000억대 수준의 매도라 그러면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지금 뭐 5000억대도 쉽게 뒤집는데 1462억? 예, 1.64%를 올렸는데 1462억으로 올렸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외국인 지금 292억으로 지수를 1.64% 올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의 흐름은. 예. 전에 막 1% 올리는데 막 1조 원씩 뭐 1.5조 원씩 막 이렇게 개인 매도시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10분의 1이야. 근데 상승폭은 1.64%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돈이 왕창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특이한 거죠. 네. 그게 특이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이 되게 크게 왔는데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을 하려고 한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1조 매수하고, 예, 개인이 만약 한 1.2조 원 정도 매도했다 그러면 아 이거 바닥 찍었나 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개파락이 한 2% 정도 와요. 예? 내일 개파락이 2% 정도 왔는데 개인이 한 1500억을 매수한 거예요. 9시 반까지. 그럼 오늘 물량 다 턴 거예요? 예? 오늘 물량은 다 턴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 개파락을 하면서 1500억을 1시간 동안에 개인한테 매수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떨어져도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올리는데 1462억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1462억을 개인한테 사게 하면 오늘 일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현물 매도세가 작아서 그나마 좀 안심이다죠. 만약에 오늘 1조 원 넘게 매도했으면 아 이거 분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파생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뭐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물은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개인이 7조 원이고 매도, 외국인이 13조 원 매수예요. 그러니까 292억을 사서 여전히 13조 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7월 11일 기준으로 누적이 얼마였냐? 외국인 26조고 개인이 18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개인이 18조 매도했고 외국인이 26조를 매수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7조고 여기는 13조예요. 그러면 팔아치운 게 13조고 매수한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다시 고점으로 가려면 개인은 11조를 사야 돼요. 아니 11조를 팔아야 돼요. 네? 지금 여기는 외국인의 최대치고 여기는 개인의 최소치예요. 네. 그리고 매도의 최대치죠.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 최고 많이 매도했을 때가 고점이에요. 개인이 최고 많이 매도했을 때가 고점이고 지금은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1조라고요. 지금 줄어든 게. 그러니까 만약에 400으로 다시 가고 싶으면 11조를 던지면 돼요. 다시. 네? 3개월 동안 11조를 매도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될지 말지는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저도 이게 지금 아직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근데 돈으로 보면 이상해.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면 돈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됐다가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했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돈으로만 보면 지금이 더 바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엉망진창이에요. 자, 일봉이 고점을 낮추면 네, 매도 시작입니다. 일봉이 고점을 낮춰야 돼요. 왜냐면 네, 주봉이나 이주봉이나 월봉 모두 아직 고가랑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지면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낮춰도 저가를 못 깨면 박스권이 되는 거죠. 자, 고가를 낮췄는데 저가를 높였어. 그러면 내리면서 올리는 거죠. 내리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예? 상방도 성공했고 하방도 성공한 거라. 근데 고가를 낮추면서 저가를 딱 깨버리면 아래가 열려요. 만약에 일봉이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봉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을 보실 거면 일봉의 고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일봉의 저가도 깨면 오케이. 일봉의 저가를 못 깨면 하루치요. 하루치 거래가 되는 거고,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주봉은 매수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일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봉의 그 봉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거 단봉이 아니에요. 장봉이에요. 장봉. 저가가 340이고 고가가 347이란 말이에요. 그럼 7포짜리라고. 그러면 조정도 7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봉 보고 내일 매수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면 조정을 7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고민 많이 하세요.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개파락이 4포 5포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면 저가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매수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약간 한 2포 정도 내려서 시작하면 고가까지 거리는 2포지만 저가까지 거리가 5포잖아요. 그러면 매수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오늘은 매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 내일은 매수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내일은 매도 기회가 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시작했을 때, 그죠? 10월 첫 거래일에 분명히 347.5 이야기는 했습니다. 347.5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얘기는 다 했어요. 얘기는 다 했고, 어떻게든 347.5는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문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화두인 것 같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악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처음에 암살했죠. 반대로 공습했단 말이에요. 이제 공습에 대한 다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보복 시점이 언제냐? 예, 지금 보복이 오면 요것도 악재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악재가 이게 하루짜리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 그건 보복의 규모나 보복의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예? 뭔가 굉장히 이란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려고 들 거고, 뭐 되게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저번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러면 뭐 가볍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미 뭐 공군기지 경맞고 해가지고 뭐 F-35 20대 파손됐다라는 뉴스가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손실이 크긴 클 거예요. 그 F-35 한 대가 한 2천억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2천억. 20대면 4조예요. 예?
전체가 파손된 거면 한 대당 2천억씩 날아가면 20대면 4조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공항 부서졌지. 예. 미사일 쏴가지고 뭐죠? 방어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미사일 꽤 비싼 것 같던데요? 격추시키는 거. 근데 정작 이란이 쏜 미사일은 대당 20억? 예. 탄도미사일 한 20억 정도 한다 그러면 200개 쏘면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4천억을 쏟아부어가지고 4조 원을 날려먹고, 그 다음에 그 방어 시스템 비용이 한 1.4조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예, 가장 크게 손실을 잡아도 5조 원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란의 입장에서는 진짜 알토란 같은, 예, 결과겠죠. 어쨌든, 예, 이번 주에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 예, 그게 실제로 할 거냐. 두 번째는 했을 때 어디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단기적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에 따라, 예, 향후 흐름이 달라지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딱 내일 새벽에 공습하면 아다리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내일 새벽에 공습을 해주면 모든 시나리오가 딱딱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공습할 걸 예상을 해서 오늘 월봉의 상단선을 찍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뭐 악재가 없다 그럼 할 얘기 없어요. 예? 그럼 내일 뭐 그냥 와리가리 하겠죠. 예? 위로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러우면서 아래도 빼지 않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진짜, 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 제법 골 때리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 현물을 크게 매도를 안 해요. 외국인은 현물을 안 사. 미친 듯이 올리고 싶으면 현물을 땡기면 되는데, 예, 현물을 안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지금 1.6%가 올라도 1462억 매도라는 거는, 예, 뭔가 강한 의지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뭔가 악재가, 예, 이렇게 조금은 다가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해봅니다. 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위치를 벗어나면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